네, 안녕하세요. 자, HLB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제 캔들,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했을 때에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이해를 좀 쉽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실력이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가능하면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해가 더 안 되신다라고도 또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제 능력이 되는 그 실력만큼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차트에 대한 이제 캔들을 제가 좀 따져 볼 건데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 틀리던 맞던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을 많이 좀 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좀 따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이 시간에는 캔들을 좀 갖고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밑꼬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밑꼬리가 제가 장중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자 결과를 보고 나서 자 밑꼬리가 좋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의미 없이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장중에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이든 그런 거 봤을 때 계좌 공개하고 수익률 공개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뭐 캡처라든지 녹화는 의미가 없고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저는 누가 이렇게 자랑을 했을 때 실시간 방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저는 상당히 존경합니다. 대단한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매매 수익을 내는 매매하는 그거 외에는 저는 절대 믿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동영상이라도 얼마든지 그게 이제 조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서는 의미가 없다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장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오늘 장중에 2.58에서 좀 더 밀렸죠. 2.68까지 밀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밑꼬리가 달리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괜찮다. 지금 괜찮고 이제 밑꼬리 얼마나 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밑꼬리를 달아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 위치, 그러니까 밑꼬리 달기 전에 최저점인 49,050원이에요. 49,050원. 자, 49,050원이 맞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49,050원이죠. 자, 이 위치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최고점이 49,150원입니다. 자, 여기는 49,150원. 자,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양봉에 있어서 상승이 나오고 다 이건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강한 상승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좀 올랐기 때문에 갭상승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저는 갭상승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예를 들면 종가가 시가로 봤을 때 그냥 윗꼬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꼬리든 음봉이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뭐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종가에서 올라갔고, 그러니까 종가 넘어와서 시가에서 올라갔고, 올라간 상황에서 밀리잖아요. 그게 이제 윗꼬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갭상승을 하고 나서 빠졌기 때문에 음봉이다. 이 개념을 전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질문 주신 게 음봉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가 다르냐,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윗꼬리하고 음봉하고는 일단 저항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제 시간에 몇 프로 올랐었죠? 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근데 지금 시간에 오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윗골이라든지 지금 음봉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갭 상승을 하던 올라갔다 누르는 것은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이건 상당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항에 대해서 받고서는 빠진다라는 것은 이 내용을 글쎄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현대바이오라든지 다른 종목에 있어서 제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풍제약이든 현대바이오가 갭상승하라고 음봉을 달고 빠지면 그 위치를 지지를 못하면 어떻게 빠진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빠진 경우가 많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갭상승을 하는데 무조건 갭상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자리나 갭상승 그런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중요한 자리, 눌리지 말아야 할 자리. 근데 여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여기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음봉이던 이게 아니라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서 완성을 해주고 돌파가 나오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밀고 상승시킨다. 이거는 뚫고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윗꼬리만 달리지 않으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신풍하고 현대바이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에서 자 이때 말씀드린 게 일단 윗꼬리하고 뭐 음봉 똑같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 이거는 우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는 저항받고 빠진 거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장중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중에 더 밀리지 않으면 된다. 더 밀리지 않고 밑꼬리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후에 밀릴지 안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밀린다? 이건 빠진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아이고. 자, 음봉이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밀릴 확률이 높아요. 이 내용을 제가 현대바이오하고 신풍제에서 많이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프로 빠지고 나서 반등 나오고 또 밀리고 횡보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 위치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위치가. 근데 밑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미는 힘이 상당히 강한데 근데 이게 시장에 의해서인지 좀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똑같아요. 이때 말씀드린 거랑 이때 말씀 똑같은 게 그 기준에 대해서 캔들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월요일 날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월요일 날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는 이제 월요일 일이고 지금은 당장은 어떻게 밑꼬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캔들을 제가 확대를 했어요. 자,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면 왜 여기에서 밑꼬리를 달아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 지금 여기 제가 최고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치. 이 위치가 깨지면 안 돼요. 자, 잠깐만요.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할게요. 이 위치를 밀리면 안 돼요. 왜 밀리면 안 되느냐면 여기는 저항이에요. 이 저항 구간이고 저항 받고 빠진 겁니다. 이게 캔들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일단은 지켰으니까 좋다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까지 가면 또 복잡해져요. 하나하나 이게 다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여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내용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 이 꼬리에 대한 내용을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이다라는 건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 모양이 자 여기에서 이 모양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저항 받고 빠진 거죠. 이것도 갭 상승하면서 저항 받고 빠진 거죠. 그럼 여기가 뭐다?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정확한 저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 위치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좀 하락이 좀 계속 나오긴 했지만
다시 또 올라와 줬죠. 이 구간이 아주 단기적으로는 핵심적인 위치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 다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다 이거 설명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지만 복잡해지니까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치가 뭐다?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물론 무너지고 나서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 다음 얘기다라는 거죠. 현재 위치에 대한 대응 뭐 안 하신다, 뭐 대응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대응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흐름을 이해하시자라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 자 10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가 아니라 그리고 뭐 3만 원 빠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흐름이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밑꼬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다음에도 자 60선은 물론 지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다음에도 힘없이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위치는 뭐 누군가가 뭐 개인이든 누구든 이 위치에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밑꼬리가 생긴 거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보면 윗꼬리가 더 긴 거죠. 그쵸? 그만큼 위에서 턴 물량이 많다. 이 위에서 턴 물량이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자 올라갈 것 같다, 뭐 내려갈 것 같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매수든 매도든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 위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양봉. 이게 다 캔들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봉이 나오면 좋은 모습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실 때도 양봉 확인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리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먹고 올라간 이 꼬리를 이미 먹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 이 돌파는 나왔지만 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는 뭐가 된다?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것은 저항이 생기고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보실 내용이 뭐죠? 지지가 되고 뚫으면 뭐한다?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캔들을 보실 때 그냥 단순하게 보는 위치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가더라도 그 위치에서 어떻게 뚫고 가느냐, 못 뚫으면은 못 가는 거예요. 지지를 못하면 못 간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 밑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급등이 나오던 뭐 조금씩 올라오면 그때가 또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사실 자세하게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 어떤 것은 글쎄요 이거 그냥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안 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별로 이렇게 신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운이다, 그냥 대충 뭐 설정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영상을 만들 때 대충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나서 머릿속에 그냥 암산이다라고 해야 되나? 그 생각하고 나서 저는 설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만 안 드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로 인해서 무슨 대응이 된다. 뭐 그래서 뭐 상승하는 거냐 하락하는 거냐 분명히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상승과 하락에 대한 것만 이제 중요시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제 영상은 분명히 도움은 안 됩니다. 도움은 안 되는데 장중에 이거 손절해야 되나 매수해야 되나 버텨야 되나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장중에 어떠한 뭐 매수든 매도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내용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HLB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HLB 관련된 영상을 몇 개 봤어요. 몇몇 분들 거 보면은
거의 다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얘네가 뭐 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좀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세하게 그래도 이제 기업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차트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충분히 장중에 판단이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더라도 아 여기만 지키면 괜찮다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좀 길어지는데 지금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게 뭐냐면 6만 원대에 대한 매수예요. 자, 지금 6만 원대 매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려면 일단 매수에 대한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매수는 그냥 아무 데서나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고 저도 지금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매수에 대한 생각까지는 아직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매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생각해서 따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겠고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 추가 매수는 그냥 단순하게 매수만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해서 실패하게 되면은 안 돼요. 정리하고 막 여러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따로 한번 주말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반드시 좀 필요해요. 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